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심각하긴 하지만요. 지난 이 목요일에 문재인이 국회에 갔을 때 연설을 하고 뭐 해봤자 진성준이가 그날로 뒤집어 엎었죠. 뭐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래 봤자 주택값 집값 안 내려 이렇게 해서 아주 몰골이 웃기게 됐는데요. 그때 문재인이가 이제 국회에서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신발짝을 던지면서 문재인은 가짜 인권, 또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뭐 세상에 옳은 말을 하는 거, 뭐 여기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는 것이 파시즘 정권, 전체주의 정권이니까 그분의 막 입을 틀어막고 그분을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그분은 영등포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많은 분들이 신발 열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사라는 말 때로는 약간 코믹하게도 쓰고 때로는 정말 진지하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쓰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뜨겁고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신발 열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정창옥 대표입니다. 이분은 그동안에 활동을 한 걸 보니까 연세는 50대 이 중반이고요. 굉장히 우리로 치자면은요 일종의 진보 진영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가출 청소년들을 자신의 사비로 이렇게 돌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이 청소년들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 주셨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이분이 안산고에 있는 유가족들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추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행사가 너무나 정치색을 띠고 있고 또 특정 세력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게 거의 반정부 행사가 되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딱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연을 끊는 순간부터 이분이 겪었던 고통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신자다. 우리 진영에다가 먹칠을 했다. 이래서 예를 들자면 이분께서 정말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비,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말하자면 돌보았는데 안산시청에서 이분을 고발을 해가지고 뭐 법정 소송까지 가는 등 엄청난 마음고생과 아주 고난을 굉장히 겪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정창옥 대표란 분은 변화한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종북 좌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종북 좌파들이 세월호의 그 슬픔을 말하자면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도구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그 가증스러운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이 나라를 저 북한의 소나기에 그대로 상납하려는 듯한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데 그런 거짓말을 쳐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모습에서 너무나 실망을 한 겁니다. 마치 이거는요 문재인이 부동산 값을 잡아가지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없겠다고 했을 때 막 같이 거품을 튀기면서 막 박수를 치다가 딱 100분 토론 끝나니까 에이 그래봤자 부동산 값 안 내려가요. 이렇게 얘기한 진성준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잡겠다고 하더니 부동산이 절대로 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원치 않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하고 같이 말하자면은 핵을 포기시켜갖고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온갖 퍼포먼스를 하지만 문재인이야말로 저 민주당이야말로 저 주사파들이야말로 우리들보다도 더 김정은이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방어적 수단이다. 자기 방어권이다. 그 생각에서 얘네들은 더 굳세고 더 강철대우로 나갔지, 북한의 핵을 포기할 생각은 직감 내리려는 그 본의가 전혀 없는 거하고 똑같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창욱 대표, 이 신발 열사는 분연히 일어나서 문재인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하면서 신발을 던졌던 겁니다. 저는 이분이 참으로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옆에 문재인이 있으면은 제 운동화 짝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창욱 대표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뉴스를 접한 시민들이 와, 다들 박수를 치고 지지한다, 뭐 이렇게 오히려 그런 댓글이 99%여서 제가 참 놀랬습니다. 근데 이 정창욱 대표님은 아주 전라도 토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종의 진보 진영에서 계속 몸을 담아왔던 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거짓에 말하자면은 민낯을 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커튼을 딱 오랜 커튼을 이렇게 젖힐 때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좀비들이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이 문재인 저 정권이 좀비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분이 진짜 커튼을 확 여는 그 심정으로 저는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이 정치권의 주사파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은 천주교 신자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뭐 개신교라든가 또는 뭐 하다못해 때로는 원불교라든가 또 불교에서도 일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지만 일제 입 한번 뻥끗하지 않는 정권이 그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천주교입니다. 원래 천주교에서는 자살이라는 것을 최악의, 말하자면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천주교 신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자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염수정 대주교가 추기경이 됐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저도 천주교 신자지만 지금 염수경 대주교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지금 냉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주교가 너무나도 친북적이고 종북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주교는요, 이 정권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성당에 나가면은 막 화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성당을 안 나가요. 그런데 천주교의 여러분, 2020년 4월 22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정권에서 막 억눌러서 그렇죠. 강남수 베드로라는 87살 된 분께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천주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뭐 시성된 성인이 뭐 107위, 109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다 순교를 한 거예요. 천주교를 위해서 천주교의 교리를 믿다 보니까 정말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이런 말 못한다, 이래가지고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남수 베드로라는 분은 천주교의 문제점을 고발하시면서 순교를 한 겁니다. 더 거룩하고 더 고귀한 순교인 겁니다. 왜 천주교가 이렇게 좌경화가 됐는가? 왜 이렇게 종북 신부들이 많은가? 그리고 정의구현 사자단은 왜 성폭행을 일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다 덮어주고 있는가? 너무나 천주교 신자로서 이거는 눈을 뜨고 참을 수가 없다. 이래서 24일 동안 단식 끝에 말하자면 숨을 거두었습니다. 원래 이 강남수 베드로님께서는 무기한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87이나 되고 그러시니까 24일 만에 저 하나님 뜻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이러면서 강남수 베드로님께서는 이러셨습니다. 천주교인의 좌경화를 위해서 왜 그렇게 종북 신부들은 강론조차도 말하자면 친정부적으로 하고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고 왜 강론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가? 그리고 김정은이는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모든
천주교 신부들의 좌경화된 종북 신부들을 참을 수 없다. 이러시면서 무기한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일 만에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의 현실입니다. 정치는 주사파, 종교는 종북.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강남수 베드로님의 순교 못지않게 저는 정창욱 대표가 신발을 문재인에게 던지면서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가짜 변호사, 문재인 가짜 이렇게 외쳤던 것은 우리 모두에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우리 모두 깨어나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당신들이 개, 돼지와 붕어가 아니라면, 가재가 아니라면 분연히 일어나라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신발 열사라는 이 이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강남수 베드로님의 순교처럼 이제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 열사 정태욱 대표님, 지금 영등포 구치소에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지켜드립시다. 네, 여러분 내일 일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